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저 최근에 영상을 올려드린 게, 저 5월 30일, 그때 올려드렸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상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간간히 제가 이 임플란트 시술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크게 자주 못 올려드렸는데요. 제가 많이 게을러진 거죠. 이게 그렇더라고요. 매일 올려드릴 때는 그냥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또 한번 이렇게 안 올리기 시작하니까 또 귀찮아져요. 네, 올리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처음에 영상을 찍게 된 이유가 제 지인들 때문이에요. 지인들이 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다든가 아니면 뭐 알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올려달라고 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뭐 임플란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안 올리다 보니까 나름대로 게을러져서 그래요, 제가. 근데 이 임플란트를 내일 치과에 예약이 돼 있어서 한번 가고요. 그러고 2주 있다 한번 가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달 말 정도면 임플란트가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내일이 아니라 월요일 날, 6월 14일 날 한번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2주 있다 한번 가면 끝날 것 같은데 뭐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 되고 난 다음에는 좀 자주 올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봐야죠. 자, 그리고 이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인 중에 한 분이 이 테이퍼링이라는 거, 이게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뭐 중간중간에 저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진 않으셨어도,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이 시장에 대한 거, 그 부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마 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때 시장 지지부진할 때 이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 괜찮아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4월 19일 날 영상을 찍어 올려드렸을 때는, 이제 시장이 좀 쉴걸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날 영상을 찍을 때, 그때는 요때쯤일 겁니다. 요때쯤일 텐데, 자, 이제는 쉴 만큼 쉬었으니까, 6월 달에는 시장이 좀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위쪽일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모습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시장을 보는 관점은 그래요. 종목 하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시장 전체에 대한 거는 종목 하나 보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계좌 전체에 관한 거, 전체 계좌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뭐 종목 한 종목 잘못 보면 다른 종목에서 이게 복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을 잘못 보는 경우에는 수익 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오늘은 뭐 일단 시장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요. 테이퍼링 관련해 갖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이 테이퍼링에 관해서 조금 좀 영상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좀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제가 뭐 그거 뭐 카톡으로 글로 적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찍어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굉장히 시끄럽죠. 테이퍼링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테이퍼링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일시적이거나 혹은 구조적인 뭐 어떤 그 경기 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각종 정책들, 완화 정책들, 뭐 이런 것들하고 과잉으로 공급된 유동성을 막 공급을 하게 되죠. 과잉으로 이렇게 공급된 유동성을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서서히 걷어들이는 그런 전략을 테이퍼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뭐 그런 거죠. 연준이 현재 1200억 달러, 월 1200억 달러의 채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 그렇게 사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뭐 얼마 전에 저 물가지표가 나왔었죠. 물가지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5%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죠. 시장은 꼼짝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고용지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한번 깜짝 놀랐었습니다. 야, 이거 이러다 연준이 테이퍼링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주가가 떨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하면 이게 안 되는 거겠죠.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일단 그러면 과거 사례를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과거에 언제 테이퍼링이 있었느냐? 2013년도 5월 말에 있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2008년도에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가 터지고, 그 다음 뭐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고 막 작살이 났었잖아요. 자, 거기서 이 경기 침체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은 벤 버냉키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 벤 버냉키 의장이 돈을 엄청나게 뿌려댔어요. 그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자, 어마어마하게 뿌려댄 이 유동성을 거둬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거는 2013년도 5월 말 정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이 이게 저 옛날에 2013년도 5월 달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좀 충격이 있었어요. 자, 2013년도로 돌아가 봅니다. 자, 여기가 2013년도 5월 달이네요. 여기. 아이고야, 여기서부터 이까지. 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마무시하게 두들겨 맞았죠. 자, 뭐 그 전에 2013포인트 정도에 있던 지수가 저때 뭐 그냥 수직으로 그냥 폭포수처럼 이렇게 떨어졌는데, 자, 이게 저점이 1770포인트 정도예요. 자, 그렇게 되면 대략 한 뭐 200포인트, 200한 30에다가 200한 50포인트 가까이 뭐 그 정도 빠진 그런 모습이네요. 자, 250포인트면 그때 당시 지수가 한 2000포인트 정도 되니까요. 뭐 대략 한 12% 정도 수준, 12% 정도 수준이 그냥 한 달 만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하게 빠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렇게 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건 원래는 그런 거예요. 테이퍼링이라는 게 돈을 풀던 거를 돈을 회수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테이퍼링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연준에서 1200억 달러의 저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걸 조금 줄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뭐 우려감이죠. 향후에 야,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감들. 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빠졌었는데 그래봤자 12% 정도 수준이었어요. 자, 지금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지금 뭐 3200포인트 정도가 되니까 뭐 한 2000, 그러니까 3000포인트는 깨는 수준. 자, 그리고 뭐 2000, 한 8, 900포인트 그 정도 수준 정도가 되겠죠. 자, 근데 이때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어요. 똑같이 볼 수는 없는 게, 이때는 갑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갑자기 야, 뭐 이제 줄일 거야,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 뭐 이 정도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HTS에서 제가 이 일봉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주봉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주봉의 모습에서 2013년도로 돌아가서 주봉을 보게 되면, 자, 이때네요, 이때. 자, 이때가 5월 달이에요. 자, 거의 5월 말 정도에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5월 말부터 급락을 했잖아요. 자, 근데 이때부터 이때하고 이때 요 캔들 두 개를 보면 되겠죠. 요게 5월 달이고 요게 6월 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종가 정도 수준이 1630포인트 정도예요. 1630포인트 정도 되고, 그 다음 이때 저가가 S&P 500이, 자, 요게 1560포인트 정도 되네요. 자, 그렇다면 대략 계산을 해보면 6%도 안 빠졌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까 계산할 때 고점하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12% 수준이 좀 넘는데, 실제로는 만 11% 약간 넘는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낙폭이, 빠진 폭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게 6%도 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자, 이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버냉키 의장이 그냥, 지금은 이 소통을 하잖아요, 시장에서. 이 제넷 옐런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금리 좀 올라가도 안 이상해,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끔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도 테이퍼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전에 2013년도에 한번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시장이 경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앨런 의장이 아니죠. 제니 델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죠. 그냥 가만히 좀 이렇게 있는데, 제니 델런, 이게 자꾸 그러네요. 제니 델런은 지금 전 연준 의장, 지금 현재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이고, 제롬 파월 의장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계속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연준 의장이 또 자기가 한 얘기를 그냥 뒤집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그 좀 뭐랄까 연준의 가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먼저 긁어주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애들 그렇잖아요. 야, 너 예를 들어서 한 대 맞을 일을 했어요. 맞을 짓을 했어요. 그러면 야, 너 한 대 그냥 갑자기 가고 한 대 때리면 이거는 충격이 되게 크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충격이 되게 큽니다. 근데 야, 너 한 대 맞아야 돼. 너 한 대 맞아야 돼. 맞을 준비하고 있어. 때릴 거야. 때릴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이씨, 때려 차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맞을 때는 막상 그렇게 충격이 오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한번 조금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연준이라는 가진 거 돈하고 능력밖에 없고 권력, 힘밖에 없는 가진 거는 뭐 돈, 권력, 힘 이런 거밖에 없는 뭐 거의 절대적인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근데 그 부모한테 경제라는 뭐 나름대로 똑똑한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2008년도에는 부동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이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에 투자를 막 해놨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아들이 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처했어요. 그 연준이라는 아버지가,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고 돈으로 도와줬어요. 돈으로. 그래서 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아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경에 처했어요. 자, 그래서 또 이 가진 거 돈하고 힘 이런 거밖에 없는 아버지가 그렇죠. 야, 내가 살려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장은 처음엔 안 믿었어요. 처음엔 안 믿었죠. 연준 선수 돈을 풀 거야 그랬는데도 주가는 계속 빠졌으니까. 자, 처음엔 안 믿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채권을 풀어서 채권을 사서 돈을 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연준에서 하는 얘기가 야, 뭐 회사채까지 다 사줄 거야. 즉 우리 아들이 하고 있는 거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은 뭐 관련된 애들, 관련된 뭐 하청업체라든가 납품업체라든가 얘들까지도 어려우면 우리가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자,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리고 돈을 내가 우리 아들 경제라는 우리 아들한테 돈을 도와주는 거는 무제한이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실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뭐 연준에서 작년에도 어떤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연준에서 뭐 회사채 산다고 했는데 회사채를 별로 안 샀다, 뭐 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꽤 계셨었어요. 자, 그게 왜냐하면 회사채도 별로 없었습니다. 연준에서 살 만한 게. 그리고 야, 무제한으로 돈을 풀을게. 그 얘기를 하고 뭐 처음에 이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절대 잘하는 거죠. 연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알아서 시장이 자기가 안정을 찾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어느 정도 계속해서 1200억 달러를 풀었지만요. 자,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안정을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랬죠. 이 아들이 좀 어려움에서 이렇게 좀 일어서고 그걸 그냥 돈을 회수를 안 하고 그냥 냅뒀을 그 경우에는 자, 요 놈이 그쵸 뭐 술도 좀 마시러 다니고 좀 쓸데없는 일은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자,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자, 이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뿌린 돈을 일정 부분은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막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그냥 애가 어려운데 회수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자, 이거를 뭐 좀 지금은 도와주는 걸 조금 줄이는 그 정도 차원이에요. 테이퍼링인데도. 자, 그 정도 차원인데 이거를 나중에 금리를 인상을 하고 뭐 좀 이 회수를 하더라도요. 충분한 그런 체력을 갖췄을 때, 이걸 견뎌낼 만한 충분한 체력을 갖췄을 때, 그럴 때 회수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에는 결코 악재가 아니다라는 걸 봐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자, 항상 그래왔습니다. 예고된 대란은 오질 않아요. 예고된 대란은 찾아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 그걸로 인해서 리만 브라더스 파산할 때, 그때 온다 그러고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IMF로 그렇게 고생할 때, 야, 우리나라, 한국, 우리 돈 없어. 그러니까 올지도 몰라, 올지도 몰라.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고, 뭐든지 정말 큰 위험은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린다 이렇게 때리면 그 충격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리고 형편이 좀 나아졌으니까 뭐 이제는 좀 저거 여행도 다니고 백신 맞으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또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태로 돌아가면 연준은 사정없이 또 더 풀 겁니다. 더 풀어서 어떻게든 잡아놓을 거예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거고요. 자, 지금은 연준이나 미국 정부나 굉장히 고민 중일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이 시장이 좀 충격을 받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2013년도에 한번 깜짝 놀라는 걸 한번 봤으니까. 시장이 경기를 하는 걸 한번 봤으니까요. 자, 그때 같은 실수를 또 똑같이 되풀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그널을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로 인한 시장의 부작용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고,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어려워져서 조금 뭐 안 좋은 국면으로 간다라면 그땐 주식 다시 사야 됩니다.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뭐 어려움을 겪는다라면 막상 테이퍼링을 딱 실시하는 그때부터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참고해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